달성공원의 연못과 용.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인 달성공원의 전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달성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품은 곳이자 신비로운 이야기가 숨어있는 장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달성공원의 연못과 그 안에 살았다는 용의 전설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들어보시죠. 1막 옛날 옛적의 달성공원. 아득히 먼 옛날, 지금의 달성공원이 위치한 곳은 울창한 숲과 넓은 논밭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연의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던 곳이었죠. 하지만 마을 한가운데에는 깊고 커다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는 장소였습니다. 연못은 주변에서 보기 드문 크기와 깊이를 자랑했고 그 물빛은 맑고 푸르렀지만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늘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입을 모아 경고했습니다. 그 연못에는 용이 살고 있다. 용을 함부로 방해하면 재앙이 닥칠 것이야. 사람들은 어른들의 말을 듣고 연못을 멀리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이 많은 소년 주역과 그의 친구들은 연못으로 몰래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역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용이 살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어른들이 괜히 겁을 주는 걸지도 몰라. 친구들은 주역의 용기에 감탄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연못에 도착했을 때 말로만 듣던 연못의 신비로운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못의 물은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에도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고 물가에는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주역은 물가에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물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 봐. 뭔가 반짝거려. 주역이 소리치자 친구들도 고개를 내밀어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 밑에는 금빛 비늘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 한 발 물러섰지만 주역은 다시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진짜 용이 있는 걸까?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그는 용기를 내어 작은 돌멩이를 주워 물속으로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물에 닿는 순간 연못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했던 물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친 듯 거세게 흔들렸고 안개가 더욱 짙어지며 연못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연못 깊은 곳에서 커다란 물줄기가 솟구치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물줄기 속에서 뚜렷이 보이는 것은 바로 용의 형상이었습니다. 용은 푸른 비늘로 덮여 있었고 눈은 번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용은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웅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감히 이곳을 방해하는가? 주역과 친구들은 두려움에 떨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주역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저 호기심에 용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직 어리기에 너그럽게 용서하겠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 연못은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다. 이곳은 마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성한 장소다. 다시는 이곳을 더럽히지 말거라. 아이들은 용의 말을 듣고 겁에 질린 채 급히 연못을 떠났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뒤 그들은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연못의 신성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연못에 가까이 가지 않으며 이곳이 마을을 지켜주는 용의 거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막 마을에 닥친 위기와 용의 분노. 시간이 흘러 연못과 용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마을 주변의 논밭이 메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과 시냇물도 하나둘씩 말라버렸고 사람들은 농사를 이어갈 수 없어 점점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모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연못에 살던 용이 화가 난 것이 분명해. 누군가 연못의 신성함을 더럽혔을지도 몰라.
그러나 아무도 용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용은 연못에 금과 은의 제물을 바칠 때 기뻐한다 하였소. 우리가 작은 제물을 준비해 용의 마음을 풀어보세. 마을 사람들은 논의 끝에 각 가정에서 소중히 간직하던 금과 은을 조금씩 모아 제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못가로 향해 제물을 바치며 용에게 간청했습니다. 부디 마을을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주소서.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못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연못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던 한 젊은 농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용과 대화해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농부는 어릴 적부터 연못의 용을 보았다고 말하며 용의 눈빛에서 슬픔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용은 단순히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못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신성함이 사람들로 인해 더럽혀진 것이 문제입니다. 농부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연못 주변의 숲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몰래 버린 쓰레기와 폐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우리가 연못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구나. 그들은 쓰레기를 치우고 숲을 정화하며 다시는 이곳을 더럽히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연못에서 물결이 요동치더니 용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용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의 진심 어린 행동을 보았다. 이제 내가 이 마을에 다시 비를 내리겠다. 그리고 용이 하늘로 솟구치자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용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연못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용의 신성함을 잊지 않고 늘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산막 연못의 비밀과 새로운 전설. 용과의 만남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연못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못에 얽힌 또 다른 신비가 마을에 화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연못 주변에서 놀던 한 소년이 작은 금빛 구슬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구슬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따뜻하고 손에 닿는 순간 희미한 빛을 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구슬이 용과 연못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노인은 구슬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슬은 용이 남긴 영혼의 일부일지 모릅니다. 용이 떠난 뒤에도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남긴 축복일 것입니다. 구슬을 발견한 소녀는 마을의 수호자가 되어 구슬을 간직했고 이 구슬이 마을을 더욱 번영하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슬을 탐내는 외부인들이 마을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인은 구슬을 비싼 값에 사겠다고 제안했고 어떤 이는 구슬을 훔치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못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며 마을을 보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용의 영혼이 아직도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라 여겼습니다. 특히 어느 날 탐욕스러운 상인이 밤중에 연못에 들어가 구슬을 훔치려 했습니다. 그는 연못 근처에서 미끄러져 물속으로 빠졌고 그 순간 연못의 물결이 거세지며 그를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상인은 겁에 질려 마을을 떠났고 이후로는 아무도 구슬을 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못과 용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연못의 신성함을 지키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달성공원의 연못에는 안개가 피어오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속삭입니다. 용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삶과 교훈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성공원의 연못과 용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상징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달성공원을 방문하신다면 연못을 바라보며 이 전설의 여운을 느껴보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